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지금 여유 있게 고를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눈치 보기 시장이군요.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툭 터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요즘 부동산 뉴스 주시하고 있는 분들 유독 많으실 거예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하반기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와 주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집값 오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왜 올랐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은 요즘에 지금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집값 떨어질까봐. 그렇죠. 하반기에 집값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매우 좀 불안해들 하시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네. 참 신기한 게 집값이 오를 때는 다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은 빠질까를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된 원인은 일단 투자층들이 4월 1일 이후로 다주택자들이 되는 것들이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사지 않으면은 실수요자 분들도 이게 오르지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의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네. 오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오르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아니, 수 있어요. 실수요자분들한테 집 사라고 네네. 투기 수요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기 수요가 억제가 되니까 또 반대로 실수요자분들이 또 이렇게 주춤주춤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와 실수요층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지 좋은 네. 부동산 시장인데 지금 양쪽 다 좀 주춤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한동안은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시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요즘에 또 오고 간 얘기가 뭐냐면요. 네네. 그 한동안 전세가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오르면 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한다. 이런 그렇죠. 이제 논리가 많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전세가율 투자, 갭 투자도 성행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1,000만 원 정도 갖고도 집을 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전세가는 근데 또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전세가율이 별로 높지가 않대요.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시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는 같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세 사시던 분들이 매매를 하신 거예요. 아, 그건 맞아요. 예. 집을 많이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4월 2일 전에 다 주택자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금매 많았어요. 한시적으로 이제 자기가 눈여겨봤던 입지 중에서 평소 가격을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죠. 그거보다 네. 조금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셨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전세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준 거 하나 하고 네. 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일반 매매로 갔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어서 전세가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정체된 이유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보통 70% 이상이 되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70%가 안 돼요. 아마 50% 후반대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때는요, 서울은 전세가율이 70%에서 이제 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곳은 80%도 가고 경기도권에서는 전세가율이 90%까지 육박하는 곳도 많았어요. 저는 95%도 봤어요. 와, 95% 그러면 거의 매매가랑 전세값이 비슷했던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억, 5억 드는 아파트들도 1,000만 네. 원, 2천만 원 정도면 집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한번 직방 데이터를 한번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 뭐 1년, 3년, 5년 그래프가 있는데 한 5년 정도 볼까요? 5년가의 매매가와 전세가 그래프입니다. 여기 한번 찍어보면 이제 전세가율이 나오거든요. 가장 적었을 때가 보세요. 73%. 73%. 네. 2016년이 가장 이게 피크였을 지금 텐데. 서울시 평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72%이기 때문에 90%에서 한 50%. 강남 같은 경우 또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최근 걸 보시면은 떨어졌네요. 59%예요.
그러면 이제 70% 미만이 되면은 네. 전세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60%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도 그렇고 좀 이제 그 전세로 사실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환되는 수요. 양쪽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요. 매매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전세는 오히려 좀 완만하네요. 그렇죠. 결국은 네. 요걸 보면은 예. 전세 사시는 분들도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세가 싼데 굳이 또 매매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1, 2년 전하고 또 얘기가 반대로 이렇게 또 그런 돌아가네요. 거죠. 상황이. 전세가가 또 계속 오르게 되면 전세가를 올려주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매를 했었는데 네. 또 전세 사실 분들은 또 계속 전세를 사시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이 매매가랑 전세가 시세가 굉장히 엉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판단도 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급하게 집을 구매하고 하려는 마음이 강했던 분들은 이미 3월 31일 전에 이제 구매를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매매가는 또 너무 뛰어 올랐고, 전세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주춤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또 오히려 그럼 전세를 한 번 더 살까? 이런 마음을 좀 하시는 그런 네. 단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4월 1일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들은 그냥 뭐 중공고 임대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당장 매물로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도 많지 않고 또 전세로 가실 분들도 전세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매매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3월 31일 전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금매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세금을 그렇죠. 4월 1일 이후에 내는 것보다 금매로 내놓는 것이 더 이득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마포 같은 데서는 1억짜리 금매도 있었고 잠실이나 이렇게 좀 핫한 지역에서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지역에서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구매를 하려고 봤더니 그때 나왔던 그 금매 가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금매는 다 들어갔고 지금 이제 파는 분들도 급하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호가가 살아났어요. 음. 그러니까 그 호가엔 또 못 사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거래됐던 금매 가격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집을 보시는 분들은 가격을 계속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마음이 좀 주춤해요. 좀 깎아주면 사고, 근데 이제 또 파실 분들은 급하신 분이 이제 또 없는 거야. 아예 나 안 팔래. 이러고 이제 이게 팽팽한 네. 줄다리기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아요. 매매가는 안 빠지는데 전세가는 또 안 오르고.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이든 실수요 네.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한동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야흐로 눈치 보기 시장이군요. 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요,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요즘에 또 저희가 이제 양도세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양도세 4월 1일 중과. 이후로 그죠?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또 세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살 때 한 번, 취득세, 취득세, 예. 그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양도세, 요 예. 마지막 남은 이제 보유세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있고요. 이거는 1가구 1주택부터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혹은 9억 원 이상 그런 또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지, 종부세.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일반 재산세를 올리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고 지금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종부세를 어떻게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비율보다 네. 올릴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인데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원래 FM대로 예. 하면은 이제 지금 시가에다가 세금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시가라는 않잖아요. 게 정확하지 예, 예,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70%에서 80% 정도 공시지가라고 하니까 그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기준시가에다가 부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거의 100%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세율을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세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기준 시가를 올리게 되면은 기존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부가가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이중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주택자들, 네. 2주택 이상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세가율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보유세 문제가 대두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준공공 임대로 등록하지 않으면은 네. 종부세를 FM대로 다 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준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에선 제외가 되거든요. 거기서도 한번 또 태기를 하셔야 되는 그 시장이 종합부동산세는요, 그 네. 임대사업자를 묶으면 다 해당이 되고 다 혜택을 받나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9억 원 이상. 네. 그다음에 서울의 투기 지역 이런 데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84제곱미터 초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 84제곱미터가 보통 33평이니까 한 30평대 예, 후반부터는 30평대 후반부터는 해당 사항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양도세 정도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집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 이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되실까요? 저는 집이 한 채 정도는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주춤한 시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상품을 검색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안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정체되거나 주춤하거나 투기 심리가 다 가라앉았을 때는 실거주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좋은 입지를 골라서 가격이 조정된다면 선택해서 구매해서 이제 주택을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통 네. 일반 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을 뒷북을 쳐요. 따라가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여유 있게 고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도 개미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훨씬 좀 발빠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실수요자 수요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서 약간 좀 정적이 흐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직방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직터뷰, 나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단계 댓글창을 눌러주시고요. 2단계 설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단계 설문지에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하반기 집값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